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요. 새벽에 한두 번 깨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25년 동안 중장년 수면과 뇌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뇌 노화와 수면의 관계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박사 김성호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잠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요. 많은 분들이 새벽 2시나 3시에 눈이 떠지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고요. 하지만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의 뇌 활동을 면밀히 추적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의 뇌를 관찰하면 특정 패턴이 보입니다. 깊은 잠 단계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런 상태가 몇 개월, 몇 년 이어지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기억을 저장하는 뇌 영역이 점점 약해집니다. 처음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잠이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뇌를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새벽에 깨는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연구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낮에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린다거나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거나 하는 일들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새벽에 자주 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깊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가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깨는지, 그게 왜 기억력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다시 깊은 잠을 되찾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25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연구한 결과들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새벽에 자주 깨신다면 이 이야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상담을 받으셨던 한 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손주를 자주 돌보시던 71세 이정희 님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주 등원 준비를 도와드리고 낮에는 집안일에 저녁 준비까지 하시죠. 저녁만 되면 눈이 스르르 감기는데 막상 침대에 누우면 잠이 달아나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1시간, 2시간 뒤척이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누우면 천장만 보게 된다고 하셨죠. 다시 잠들려고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오릅니다. 손주 걱정, 내일 할 일, 지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해가 뜨고 다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런 밤이 거의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같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정희 님도 점점 체념하게 되셨습니다. 이게 나이 드는 거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랑 놀아주다가도 자꾸 깜빡 졸게 되고 대화 중에 상대방 말을 놓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요리하다가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정희 님은 불안해지셨습니다. 혹시 내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죠. 그래서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정희 님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소파에서 깜빡 주무시는 경우가 많았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침실은 환하게 불을 켜놓고 주무셨고요. 이 모든 게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 님은 이런 게 잠에 영향을 준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냥 편하게 사시던 대로 사셨던 거죠.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새벽에 깨는 게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참고 지내십니다.
문제는 이 상태를 그냥 두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뇌는 더 깊은 휴식을 빼앗기고 기억력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이정희 님께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녁 낮잠을 피하고 침실 환경을 어둡게 만들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손주와 놀면서도 예전처럼 졸음이 쏟아지지 않았고 대화할 때도 집중이 훨씬 잘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도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이정희 님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과 기억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 속에 숨어 있는 원인들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멜라토닌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게 몸에 지금은 잠잘 시간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국내 노년 수면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후 멜라토닌 분비량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이 밤과 낮을 구분하는 능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68세 최영수 님은 바로 이 멜라토닌 변화 때문에 잠이 얕아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깨고 조금만 불편해도 눈이 떠지는 거죠. 최영수 님은 처음엔 귀가 예민해진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니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잠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된 거죠. 이럴 때는 저녁 조명을 낮추고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어두운 환경에 들어가면 멜라토닌 분비가 조금씩 회복됩니다. 특히 밤에 불빛을 오래 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은 뇌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잠자기 전 방안을 밝게 켜두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침대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불을 줄여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깊은 잠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의 시간만 신경 쓰십니다. 7시간 잤으니 충분하다, 8시간 잤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시간보다 중요한 건 깊이입니다. 해외 뇌 수면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깊은 잠이 줄어들수록 기억력 저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깊은 잠 단계에서만 뇌가 제대로 쉬고 낮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70세 박정수 님은 매일 8시간씩 주무셨지만 전혀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다는 거죠. 알고 보니 깊은 잠 단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8시간 내내 얕은 잠만 반복한 셈이었죠. 박정수 님께는 낮잠을 줄이고 저녁 자극을 줄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낮에 30분 이상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카페인 음료를 자주 드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바꿨는데 2주 만에 깊은 잠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고 하셨죠.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다고요. 늦은 낮잠은 밤잠을 망칩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에 주무시면 밤에 잠들기 어렵고 설령 잠들어도 얕은 잠만 반복됩니다. 여러분은 낮잠을 얼마나 주무시나요? 30분 이상 주무신다면 조금 줄여보세요. 세 번째는 뇌 청소 기능 저하입니다. 이게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잘 때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낮 동안 뇌 활동을 하면서 쌓인 찌꺼기들을 밤에 씻어내는 거죠. 그런데 깊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 뇌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72세 김순례님은 자주 깨는 잠을 3년 넘게 방치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안 들어오고 드라마를 봐도 줄거리가 헷갈린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 일도 가물가물하다고 하셨죠. 김순례님의 경우 수면 환경부터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침실 온도, 조명, 소음까지 전부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도록 도왔죠. 몇 달이 걸렸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낮 동안 집중력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례님은 이제 책도 다시 읽으시고 손주들과 대화할 때도 훨씬 또렷하다고 하십니다. 수면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뇌 건강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으신가요? 만약 개운하지 않다면 깊은 잠을 충분히 못 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 무호흡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자주 끊기면 뇌가 산소 부족을 감지하고 계속 깨어납니다. 본인은 깨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뇌는 밤새 비상 상태에 있는 거죠. 국내 수면연구센터에서 시니어 새벽각성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수면 무호흡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목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수면 무호흡 위험이 높아집니다. 69세 윤상호님은 처음엔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밤에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실제 원인은 호흡 문제였습니다. 윤상호님은 코를 심하게 고셨고 중간중간 숨이 멎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뇌가 깨어나면서 화장실이 마려운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실제로는 뇌가 깨어난 후에 화장실을 가신 거였죠. 콧골이나 숨 멎음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시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자는 모습을 본 가족이 콧골이가 심하다거나 숨이 멎는 것 같다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용 중인 약의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나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약은 수면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혈압 관련 약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나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녁에 복용하면 밤잠을 설치게 되는 거죠. 67세 정미자님은 혈압약을 저녁 식사 후에 드셨는데 밤에 자주 깨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조정했더니 잠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약을 끊는 게 아니라 시간 조정이 핵심입니다. 약은 꼭 필요해서 드시는 거니까 함부로 끊으면 안 되죠. 하지만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이 현재 드시는 약 때문에 잠이 깨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양 부족입니다. 비타민 D나 저장 철분이 부족하면 수면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수면 호르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1세 오경훈님은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드시기 시작했는데 2달 정도 지나니 새벽 각성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수치 점검은 기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실내에만 계시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무조건 참고 버티지 마십시오. 내 몸에 뭔가 부족한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햇빛을 충분히 보고 계신가요? 하루 15분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어 보세요. 이렇게 6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실 온도와 빛을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잠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침실이 너무 따뜻하면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게 됩니다.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조금 서늘하다 싶을 정도가 딱 좋습니다. 난방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특히 전기장판이나 온열 매트를 밤새 켜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자주 깨게 됩니다. 그리고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십시오. 작은 불빛이라도 있으면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전자제품의 표시등,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줍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지만 며칠만 적응하시면 확실히 잠의 질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 스마트 기기를 멀리하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나오는 빛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라는 파장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봤다가 불을 끄고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 기기를 멀리 두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심심하고 손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는 걸로 대체해 보세요. 아니면 가족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라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세 번째는 풍지혈 지압입니다. 풍지혈은 뒷목 양쪽,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 바로 아래에 있는 혈 자리입니다. 이곳을 천천히 눌러주면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이완됩니다.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풍지혈을 찾아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눌러주세요. 5초 정도 누르고 5초 쉬기를 5분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과하게 누르지는 마십시오. 기분 좋은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잠자기 30분 전쯤 하시면 몸이 한결 편안해지면서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루 종일 긴장된 상태로 지내신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호흡과 근육 이완입니다. 잠이 안 올 때 억지로 자려고 하면 오히려 뇌가 더 깨어납니다. 그럴 땐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걸 반복합니다. 들이마실 때 4초, 참을 때 7초, 내쉴 때 8초 정도로 하면 됩니다. 이걸 4에서 7에서 8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몸이 이완 모드로 전환됩니다. 5분만 해도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발끝부터 머리까지 순서대로 힘을 빼는 연습도 해보세요. 발가락에 힘을 주었다가 풀고 종아리에 힘을 주었다가 풀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반복합니다. 몸부터 편안해져야 뇌도 쉬게 됩니다. 긴장된 상태로는 절대 깊은 잠에 들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 햇빛입니다. 잠은 밤에 자는 건데 왜 아침 햇빛이 중요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햇빛은 밤잠의 준비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리셋됩니다. 지금이 낮이니까 활동하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쬐세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실내 조명으로는 효과가 부족합니다. 흐린 날이라도 괜찮습니다. 실내보다는 훨씬 밝기 때문에 생체 시계를 맞추는데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시면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카페인 섭취 시간 조절입니다. 커피나 녹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커피를 마셔도 저녁까지 카페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늦어도 오후 3시 이전에는 끊으세요. 대신 따뜻한 물이나 카페인 없는 차를 드시면 됩니다.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 같은 허브차는 오히려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게까지 자면 생체 시계가 흐트러집니다. 평일에 잠이 부족했다고 주말에 몰아서 자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누우세요. 그리고 아침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여덟 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과 양입니다. 너무 늦게 먹거나 과식하면 소화 때문에 잠을 설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도 적당히 드세요. 배가 너무 부르면 속이 더부룩해서 잠들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배고프면 그것도 잠을 방해합니다. 저녁엔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낮 활동량입니다. 낮에 적당히 움직여야 밤에 잘 잡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면 몸이 피곤하지 않아서 잠이 안 옵니다.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단 저녁 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뇌가 각성돼서 잠을 방해합니다. 운동은 오전이나 오후 이른 시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열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많으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럴 땐 낮에 미리 걱정할 시간을 정해 두세요.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30분 동안 걱정할 거리들을 종이에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생각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뇌가 이미 걱정을 처리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밤에 덜 떠오릅니다. 이렇게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새벽에 깨는 잠을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거나 깊은 잠을 못 자거나 호흡에 문제가 있거나 약 때문이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방치하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노폐물이 계속 쌓이고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낮에는 자꾸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깜빡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다가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셨죠. 그제야 불안해지고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깊은 잠을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습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집중력이 좋아지고 대화할 때도 또렷해집니다.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고 기억력도 회복됩니다. 손주들과 놀 때도 예전처럼 졸음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침대에 누우면 편안하게 잠듭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까지 깊게 잡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 전체가 달라집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잠 하나만 바뀌어도 이렇게 많은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10가지를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자기 전 불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침실을 어둡게 만들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그리고 풍지열을 천천히 눌러주면서 몸을 이완시키세요. 이것만 해도 일주일 안에 변화가 느껴집니다. 처음엔 작은 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집니다. 2주, 한 달 지나면 확실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들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아침에 햇빛 쬐기, 낮잠 줄이기, 카페인 시간 조절하기, 규칙적인 수면 시간 지키기, 이런 것들을 천천히 늘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변화를 원합니다. 깊은 잠을 원하고 맑은 아침을 원합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25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엔 습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는 분들의 공통 습관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실천하는 구체적인 루틴과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70대, 80대인데도 20대처럼 깊은 잠을 주무시는 분들의 비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들의 하루 일과 식습관, 운동 방법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내 이야기 같았다면 댓글로 공감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수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